도박으로 인생 끝낸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친구는 죽고 나는 남았다. 도박 10년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다. 오늘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햇살은 따뜻했고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런데 내 마음속은 그야말로 폐허였다. 10년 전 우리는 둘 다 20 중반이었다. 그땐 그냥 그랬다. 회사 끝나고 소주 한 병 하면서 가볍게 짤짤이 한 판씩 하던 사이. 10만 원 많아도 20만 원 안 넘겼다. 이긴 날은 삼겹살을 먹고 진 날은 찜질방에서 잤다. 그 친구는 착했다. 늘 웃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던 놈이었다. 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네가 결혼하면 진짜 눈물 날지도 몰라. 그 친구가 내 결혼식에서 내 어깨 두드리며 그런 말을 해줬던 게 딱 5년 전이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무표정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향을 피우고 있었고 장례식장 냉장고 속 그의 이름표를 보며 이 모든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진짜로 간 거구나. 끝까지 못 버텼구나.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다. 도박이라는 이름의 뻘밭에서 같은 템포로 같은 분위기로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나는 중간에 조금 멈췄고 그 친구는 더 깊이 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 친구는 끝내 신혼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에 올인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말했다. 야, 복구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진짜야. 이번에만 먹고 바로 끊는다. 그 말을 그 친구한테서 10번도 넘게 들었을 거다. 하지만 그런 말은 도박판에서 가장 흔한 자기 최면이다. 복구 한 번만. 이건 정보야. 이건 확실한 경기야. 우리 도박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그 말들이 그 친구의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을 맴돈다. 도박이라는 건 한 번도 사람을 살려준 적이 없다. 어느 날 그 친구는 내게 말했다. 야, 너도 알지? 이거 안 하면 허전해. 심장이 안 뛰어. 그땐 그냥 웃었다. 아, 이 자식 또 시작이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 속엔 비명이 들어있었다. 그 친구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다. 신혼집 담보로 1억 대출받고 그걸 다 날렸을 때쯤 이미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마비됐던 것 같다. 와이프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고 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이혼 서류를 내고 혼자 원룸으로 옮긴 이후 그 친구는 더 빠르게 무너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던 건 2달 전 편의점 앞이었다. 그때 그는 밤새 달린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야, 죽고 싶은 건 아닌데 살고 싶은 이유도 딱히 없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야, 진짜 한 번만 끊자. 정말로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말을 꺼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이틀 뒤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의 장례식장에 갔다. 정말 너무 허탈했다. 울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는지 몸으로 느꼈다. 그는 울음을 잃고 사람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었다. 그게 도박의 끝이었다. 나는 오늘 그를 묻으면서 도박을 끊기로 다시 다짐했다. 도박은 한 번도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준 적이 없다. 수백만 원을 딴 날에도 마음은 공허했고 수천만 원을 날린 날엔 심장이 무감각해졌다. 그저 오늘 하루 베팅을 안 하면 불안한 습관적인 지옥 속에 있었던 거다.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기회를 끝내 못 잡고 먼 길을 떠났다. 나는 그 친구의 유골함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너라도 편해졌길 바란다. 정말로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그만 벗어났기를. 그리고 이제 나는 남은 내 삶을 너처럼 끝내지 않기 위해 진짜 도망치듯 도박을 끊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지금 도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꼭 말하고 싶다. 제발 지금 멈춰라. 다 잃기 전에, 사람을 잃기 전에, 자기를 묻기 전에. 내가 오늘 본 그 장례식장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너무나 말이 없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난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친구야. 우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도박빚 있다는 아들의 전화. 오늘도 잠이 안 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고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누릅니다. 엄마, 나 도박 빚이 좀 있어. 아무렇지 않은 듯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이 내 가슴을 조각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이가 도박을 했다고? 그 돈이 몇백 몇천만 원일지, 무엇에 썼는지, 어떻게 빠졌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저 그 말을 들은 엄마로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분했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왜 하필 도박이었는지, 왜 엄마에게 숨겼는지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묻고 화를 냈고 남편에게 욕도 했어요. 당신이 애 키우는데 무관심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화가, 그 걱정이, 그 자책이 모두 슬픔이 되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나는 폰을 붙잡고 도박빚이 뭔지, 도박 중독이 어떻게 치료되는 건지 끝도 없이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에 카페 하나 가입했어요. 비슷한 부모들이 모인 곳이더라고요. 우리 애도 도박으로 무너졌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인생 망쳤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시간 걸려요. 근데 기다려줘야 해요. 그런 글들이 어쩌면 나에게 숨 쉴 구멍 하나쯤 내준 셈이었어요. 눈물로 키보드를 치며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완전히 무너진 아이는 아니라는 걸요. 며칠 전엔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EKG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 아무리 먹어도 체하기만 하고 식욕이 없다 했더니 몸이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안쓰럽게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끌어안고 있는 거야. 우리도 버텨야지.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맥주 한 캔씩 들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로 흘러갔고 처음엔 욕이 나왔죠. 진짜 어디서 도박질이야. 진짜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키웠잖아. 그런데 욕하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근데도 우리 아들이 참 예쁘고 좋았지. 어릴 땐 진짜 천사였는데. 기억나? 유치원 발표회 때 엄마 찾으면서 울던 거. 기억나지? 애가 얼마나 애교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 순간 그 장면들이 쏟아지듯 떠올랐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던 그 아이. 아빠 무릎에 앉아 놀던 아들의 웃음소리. 병원 주사 맞기 무서워서 울던 얼굴.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끄고 엄마 사랑해요 하던 목소리. 어릴 적 아들이 내게 줬던 그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이 불쑥불쑥 가슴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술 기운을 빌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엄마 아빠야. 우린 내가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우린 내 편이야. 그거 하나는 기억해라. 진짜로 사랑해. 울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지, 얼마나 지쳤을지.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라는 걸요. 나는 지금도 매일 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도박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크게 성공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를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아이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매일같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믿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돌아올 거라고, 분명 다시 웃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누군가가 나와 같은 부모라면 또는 도박으로 무너진 자식이 있다면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늘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심장에서 나온 생명이니까. 그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아들아, 정말 사랑해. 정말 보고 싶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된다. 엄마는 내 편이니까. 28세 도박 그리고 빚 5,500, 손실 2억 3천.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사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 더 심했다. 금단 증상이란 게 진짜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 몰랐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대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뭘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내 안에선 조급함이 쏟아졌다. 결국 나는 집을 나섰다. 폰도 꺼두고 돈도 카드도 아무것도 안 챙긴 채 그냥 무작정 동네 하천으로 걸어나갔다. 날씨는 좋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무거웠다. 깊고 어두운 진창 같은 감정이 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젊은 커플들, 웃으며 장난치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부모. 그 아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개구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웃었고 아빠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또 보였다. 조용히 걷는 중년 부부. 말없이, 그러나 너무도 편안해 보이는 그들의 걸음걸이. 서로 닿지 않아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뒷모습. 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작은 강아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강아지가 꽃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그도 멈췄다. 그 장면이 어쩐지 눈에 밟혔다. 나는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캠핑을 자주 다녔다. 매주가 될 정도로 자주였다. 아빠는 늘 짐을 챙겼고 엄마는 돗자리와 도시락을 준비했다. 나는 그런 주말이 기다려졌고 그날이 오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강가에 도착하면 아빠는 텐트를 쳤고 엄마는 불을 지폈다. 나는 작은 뜰망을 들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물가를 돌아다녔다. 그때 들리던 개울물 흐르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밤에 텐트 안에 누워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엄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낮은 콧노래. 그게 내 유년기였다. 도박이 뭐고 돈이 뭐고 이기는 판, 따는 베팅, 그런 게 뭐가 중요한지도 몰랐던 그 순수한 시절. 그 시절의 나는 행복이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었던 것 같다. 그게 너무너무 그리웠다. 오늘 하천을 걸으며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아빠의 웃음소리, 엄마의 손, 내가 들었던 뜰망의 감촉. 그리고 지금의 나는 28살, 2억 3천을 도박으로 잃고 5,500만 원의 빚을 짊어진 채 자기 방에 쪼그려 앉아 손을 떨고 있는 그저 망가진 사람일 뿐이다. 슬펐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다들 행복하게 보였다. 그 누구도 거대한 상실이나 후회를 짊어진 듯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하천 산책길 한켠에 서서 무표정으로 걷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지만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도박을 했을 때만 해도 그저 심심풀이였다. 10,000원, 50,000원. 그러다 땄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엔 수십만 원을 땄다. 그때였다. 이걸로 복구 가능하겠는데? 이걸로 인생 한방 되겠는데? 그 착각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이었다. 그렇게 1년, 2년 도박은 일상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했다. 그때 그 캠핑이 그리운 이유는 그땐 함께였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형, 나. 우리는 서로를 봤고 서로를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믿는 건 배당률이고 분석표고 전문가 픽이다.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이 아니었다. 진짜 살아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짐했다. 이제는 베팅 금액으로 하루의 가치를 정하지 말자. 베팅이 아니라 하루의 일상에서 만족을 찾자. 오늘처럼 평범하게 산책하며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고 조용히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가자. 물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유혹은 찾아올 것이다. 이 경기 오늘 무조건이다. 이거 놓치면 바보다. 복구는 지금이 기회다. 그 목소리는 또 들려올 거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하천물 흐르는 소리로 덮고 싶다. 그 소리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텨보고 싶다. 내가 잃은 돈은 2억 3천만 원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돈이다. 하지만 내가 잃은 삶과 사람은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걸 붙잡아야 한다. 정말 붙잡아야 한다. 나는 이제 복권 1등을 바라는 대신 하루하루의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도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제발 내 말 한 줄만 기억해달라. 평범한 일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 일상을 되찾고 싶다. 아니,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